시멘트 값이 폭등이라. 그래서 공사비 대란 터진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진짜 폭등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2년 새 시멘트 값 인상률입니다. 51.8%. 와,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지표로 보면 진짜 놀랍니다. 한번 보실래요? 지표로 보면 2021년 7월에 톤당 78,800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 7월, 올 7월이에요. 이제 다가올 7월이에요. 그때는 11만 9,6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시멘트 업계가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특히 쌍용 CNE가 올린다고 했거든요. 11만 9,600원으로요. 이렇게 되면 2년 사이에 시멘트 값이 51.8%나 상승합니다. 무려 4만 800원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51.8%. 이야, 장난 아니죠. 예, 시멘트 값이 지금 안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멘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수입 많이 합니다. 그러면 수입하게 되면 이게 환율의 영향을 받겠죠. 요즘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대잖아요. 그럼 환율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문제는 시멘트를 만들 때 말입니다. 뭐 시멘트 만드는 고로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여기에 전기가 엄청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엄청 들어갑니다. 가스나 뭐 전기나 에너지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했잖아요. 폭등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멘트 가격은 삼중고예요. 원자재가 들어와서 원자재 자체가 올라간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올라서 지금 오르는 게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까지 폭등을 하니까 시멘트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건설업체는 굉장히 반발하죠. 아니 작년에 33%나 올렸는데 올해 또 20%를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입니다. 엄청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는 아니에요. 작년 11월에 10만 5천 원이 올 7월에 11만 9,600원이 되니까 정확히 올린 숫자는 14.1%인데 뭐 작년까지 33%를 올렸으니 못 올린다 이거예요. 못 올린다. 올리지 마라. 올리면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 공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시멘트 가격만 오를까요? 건설 자재가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가 오른 데다가 환율이 1,300원이에요. 여기다가 제조 과정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시멘트뿐만 아니라 철근이건 뭐든 안 오르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는요. 공사비 갈등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계약 당시의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400만에서 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현재 공사비는 7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발주처하고 안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둔촌 주공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당시에 조합하고 이 공사업체하고의 어떤 과정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여기저기 전국에서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만큼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 시멘트 값이 폭등하니까 공사비 갈등이 증폭된다는 뜻입니다. 야, 진짜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그냥 쉽게 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도 지금 건설 공사비 지수 추이를 보면 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 1월에만 하더라도 118.30입니다. 118.30. 그런데 2023년 4월에 151.26이에요. 151.26. 그러면 여러분 151.26에다가 118.30을 빼면요. 적어도 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32.96이 차이가 납니다. 공사비가 30% 이상 그냥 올랐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보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공사비 갈등에 지금 건설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건설사들은 부동산 PF 때문에 이게 고전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지방 건설사들은 줄줄이 폐업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공사를 2년 전에 수주했을 때는 손해가 30% 이상이 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이 되겠죠. 굉장히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현장만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멘트 때문에 공사비 대란이 터지고 공사비 갈등이 터지고 여기저기 전국 곳곳에서 이게 터진다면 결국 말입니다. 공급이 줄어들 겁니다.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든다. 주택의 공급이 줄어든다. 이 말은 여러분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보면 4월 전국 주택 분양 실적을 한번 보세요. 놀라운 숫자입니다. 놀라운 숫자.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 39,231가구입니다. 작년 대비해 보면 43.2%가 줄어든 숫자예요. 작년에는 78,894가구를 공급을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계속 줄어들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보면 지금 많이 올라갔을 때가 2022년 7월에는 10억 9,3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 2월까지 보면 9억 9,3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6월에 10억 1,400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공사비, 집값 폭등 이런 단어가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지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부동산의 지표는요. 다양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항상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지표들이 시장에서는요.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1월이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는 집을 사는 게 맞다. 30% 40%에 싸게 집을 살 수만 있다면 사는 게 좋다. 그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집을 사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말입니다. 이미 초급매나 급급매나 급매는 다 나갔습니다. 이제는 현매밖에 없습니다. 현매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거래가 점점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집값은요. 당분간 거래가 줄어들면서 또 정중동할 겁니다. 정중동. 박스권 장세라고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지리한 그런 공방을 펼치지 않겠느냐.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공사비 때문에 갈등이 돼서 이게 충돌이 잦아진다면 결국 공급은 더 줄어들고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2, 3년 후에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2, 3년 후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게 또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해보면 2, 3년 후에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뭐 아무 짓도 안 하고요. 그냥 갈 때는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박스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 말씀 제가 또 드립니다. 또 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시장의 변화는 굉장히 크고요. 그 변화의 등에 우리가 잘 올라타야 됩니다. 잘못 올라타면 어설프게 올라타면 진짜 난리 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잘 올라타면요. 우리가 경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사태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진 TV를 보시면 앞으로 그런 정보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